고가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점이 언제든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적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뭐 렌즈가 5개짜리가 곧 나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더 늘어날 거고요. 여행을 가보시면 더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 DSLR 장비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의 사진 찍고 있거든요. 그 얘기즉슨 굉장히 이게 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동아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그게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왼쪽 거는 지금 옛날 그 D사죠. 굉장히 육중합니다. 자, 저건 이제 DSL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른편에 보시는 건 17세기의 드라곤이라는 그 말을 타고 총을 쏘는 어떤 그런 기사가 이제 변화된 모습인 거죠. 저기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좀 더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굉장히 민첩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테크닉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iO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도에 대한 설명들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습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건 기초적인 것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보정도 해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나서 스냅시트라는 이런 앱을 통해서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편해졌죠. 사진도 언어라는 저희가 표현을 쓰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건축을 일단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벽이랑 지붕, 창문 이런 것들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언어거든요. 이 언어를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더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건축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언어죠. 언어가 있습니다. 사진이 가지고 언어는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도 사진이 가지고 언어 중에 하나고 채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어느 시간대에 찍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찍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사진이 가진 언어를 이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사진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과제를 내주죠. 과제를 내주면 그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실제로 이제 숙제를 해서 오십니다. 60대 분이신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제를 낼 때마다 다 해오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옹알이 그래서 시작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걸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간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칭찬과 크리틱을 통해서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격려를 했거든요. 사진을 찍어 왔을 때 이 사진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이분들이 담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일단 많이 해드려야 되고요.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이 나중에 앞으로 또 찍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하셨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칭찬과 많은 실제로 출사를 나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언어를 조합해서 이분들만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이 사진을 찍는 중간에 이제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육아휴직을 하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셨거든요. 이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그 자존감 회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것을 작업을 하면서 그 대상과의 소통, 그리고 본인이 보는 새로운 시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찾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성취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희가 출사를 나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의 사진을. 굉장히 심플하죠? 네. 이건 이제 크리틱하는 장면들입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크리틱을 하고 좀 더 뭐가 개선될 수 있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주도의 모습들을 일단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제주를 담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 이건 송담입니다. 예, 하나하나 사진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비가 왔을 때 그 돌담 모습이고요. 네, 해가 질 무렵의 그 마을입니다. 유수암입니다. 이것이 유수암인데요. 이건 아마 우도로 기억이 납니다. 네, 우도에서 해가 질 무렵에 돌담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스마트폰입니다. 네, 대단들 하시죠. 이건 올레길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이건 환해장성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데 환해장성은 아니고요. 마라도에 있는 돌담입니다. 아, 가파도에 있는 돌담을 사진 찍고. 이거는 애월 고뇌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뇌에 어떤 근성이 한적한 모습들을 좀 찍었고요. 어쨌든 제주의 그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가파도입니다. 청보리 축제가 끝나고 나서 보리가 노랗게 익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우도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을 좀 찍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돌담 사이로 창문이 조금 열려있고 그 너머로 네, 바다와 다른 집들 모습이 보입니다. 비가 왔을 때 또 이건 사진을 찍으시면 장소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이거는 하가리 쪽입니다. 이거는 남원 가서 아마 남원에 있는 감귤 창고를 직접 들어가서 찍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로는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사진을 찍었고요.